세 개의 뜨거웠던 세션을 다 이제 마쳤고 그 모든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제 세션의 벽을 허물고 사실 아까 질문 중에도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들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 다채로운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좀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보다는 조금 원래 6시 반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주최측에서 한 7시를 목표로 해서 그래서 1시간 정도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앞에서 주최 측에서 질문지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답을 해야 되느냐 그걸 요청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답을 해줘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지정하면서 종합 토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적어주신 것을 언급을 하는데 혹시 일어나서 본인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플로어에 이게 질문할 수 있나요? 마이크가 준비됐나요? 그러면 먼저 우리 에너지가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에너지와 관련돼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하신 분과 연결이 됩니다. 남해에서 지금 기후 위기 대응 정현태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EU의 어떤 공동 농업 정책이 실현되는 최종 단위가 소농 등 개별 농가로 나타나는데 마을 공동체나 또 협동조합의 소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아마 정책 쪽이니까 박 선생님이 좀 질문을 해 주셔서 요세프 히머 선생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EU에서 공동농업 정책에서 최종 단위가 소농 등 개별 농가 단위로 나타나는데 마을 공동체나 또는 협동조합 이런 쪽에서 소공동체를 통해서는 또 실현되지 않는지 그런 쪽에서도 이루어지는지 그거 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농업의 주체인 농민이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이재식 과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계농행에 대한 지원이나 청년 농업인, 청년 농업인이 많겠죠.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아까 좀 발표하다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이재식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정현태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올해 EU 집행위원회에서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켰는데 이 원자력이 그린 에너지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건 토마스 프리그 선생님께 시의원님께 여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 과장님이 먼저 청년농 준비됐나요? 아니면 좀 이따 하실까요? 네. 네. 네.
청년농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농정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제1차 그 청년 및 그 승계농 지원에 관한 그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5일이고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현장에서 행사를 하면서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목표로 저희가 삼는 거는 약 5년 동안에 26,000명의 그 청년농을 이제 육성하고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청년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농지라든지 창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필요한 영농 정착 지원금이라든지 또 농지 구입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그 자금 지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농지를 이제 30년간 이제 농사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후 매도제도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현재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저희가 그 발표한 대책을 한번 저희 농식품부나 아니면 관련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하는 것은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 육성과 관련돼서 아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농정의 핵심 아마 특히 위례 농업 성장 촉진과 관련돼서 스마트 농업도 있고 청년농 육성도 있고 또 농촌 융복합 육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까 그 이재식 과장님의 토론 자료에 보면 아마 상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까 독일 사례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농은 직불제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지는 아주 우리나라는 좀 청년농 직불제는 없는데 지금 아마 캡에서는 청년농 직불제를 포함한 청년농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미래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정책을 독일에서 그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독일에서 아까 청년농업인 정책을 일부 발표 내용에서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세 가지를 그러면은 저 청년농 우리 정책이 아니고 이걸 보시고 그러면 통역을 한번 해주시죠. 여기 보시고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이건 아마 이것도 아마 아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린 텍스노미. 같이 해주죠 다. 그러면 제가 그건 Das ist die Frage jetzt wegen EU-Subventions, also System. Und noch eine Frage, das wäre dann Hilfslied. Ja? Und dann frage ich mal, Sie suchen auch natürlich die andere Subvention, also Unterstützung nicht nur jung Landwirte, sondern Gemeinde und ländlichen Raum. Also die müssen auch natürlich, ja genau. Und das ist ein ERA-Programm. Ist das ERA-Programm noch gültig? Ist noch da. Okay, dann kannst du also ERA-Programm erklären. Und wir haben jetzt in Korea ein riesengroßes Problem, dass die Bevölkerungszahlen immer runtergeht. Das sinkt jetzt. Ne? Und die Bevölkerung. In Korea. Ja. Und in Deutschland ist 1,58, habe ich gehört. In Korea ist 0,7. Das ist sehr wenig. Gebot, ja, genau. Pro Frau. Und da kommt auch natürlich dann Problem wegen dieser jungen Landwirte Und in Korea ist es auch natürlich stufenweise erst Unterstützung und dann geht noch weiter immer noch. Und versuchen auch natürlich, ob jetzt in Europa
mehr Subventionssystem hat für junge Landwirte oder ist nur einmalig? Das war die Frage gewesen. So, Atomkraftwerk, ist das jetzt Green Energy? Frage ist, ne, weil die Korea jetzt also Atomkraftwerke ausbauen wird. Ja, und deswegen, ja, das war die Frage gewesen. Also. Vielen Dank für die Frage. Es ist etwas zu kurz gekommen in meinem Referat. Es gibt eine Förderung eine langjährige Förderung für den ländlichen Raum allgemein, das sogenannte ELER-Programm, heißt Entwicklung des ländlichen Raumes, in kurzen Worten. 우리가 이제 청년 그 농업인을 위해 가지고 지원책도 있지만은 우리가 단위별로 해가지고 마을 단위나 아니면 개발대 단위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지원책도 있는데 그건 에라 프로그램이에요. 에라. 그래서 에라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독일이나 미국에서는요. Und in diesem Programm wird gefördert der ländliche Raum. Ich darf Beispiele nennen. Das sind einmal alternative Betriebszweige, wie zum Beispiel Urlaub auf dem Bauernhof oder die Verarbeitung oder wenn Landwirte zusammen eine Genossenschaft bilden und zum Beispiel eine Molkerei installieren wollen. Nur. 단위별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 같은 데에서 농업인들이 농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을 때는 연합을 하잖아요. 그 연합을 할 경우에 거기에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농촌 관광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 그런 사람들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별로 여러 가지 있고요. Es wird auch die gemeindliche Infrastruktur gefördert, also zum Beispiel Freizeiteinrichtungen oder touristische Maßnahmen im Bereich der Gemeinde.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개인 영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 전체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이러한 지원이 있어야지 변화가 가능한 마을들을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Also die Möglichkeiten sind sehr, sehr vielfältig und es bedarf einfach der Fantasie der Bewohner im ländlichen Raum, um diese Quellen ausschöpfen zu können. 그래서 이거를 어떤 종이로 해가지고 뭐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도가는데 심지어는 뭐 환상적인 것도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고요. Zum Beispiel fällt mir noch was ein, es werden bestimmte Wege gefördert. Es gibt im Allgäu einen Karl-Hirnbein-Weg, das war ein berühmter Allgäuer, der Käse ins Allgäu gebracht hat. Und da wird man auf mehreren Kilometern, macht man Stationen, um das zu erläutern für die Allgemeinheit und vor allem auch, wer da sehr viel engagiert ist, sind die Bürgermeister, weil sie wissen, sie können für die Gemeinde etwas Positives investieren. 대충 보면은 지금 알고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그 안에서 이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이룰 사람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시장님이죠. 시에 대표되시는 분, 이분이 마을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아니면 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할 텐데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마을에 들어가는 길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습니다. Dann war die nächste, ist das soweit klar zu ELA? Ist das soweit? Ja. Okay. Nächste Frage war Geburtenzahlen. Die sind in Deutschland auch sehr niedrig, aber sie sind im ländlichen Raum deutlich über diesem Wert von 1,5. Also wir wohnen ja auch im ländlichen Raum. Meine Frau hat mir 3 glückliche Töchter geschenkt. Danke, Inge. Und so ist es bei Bauernfamilien üblich, die haben meistens mehr Kinder und die Nachfolge, dass die Nachfolge scheitert, aus Mangel an Kindern, ist eigentlich nicht der Fall, habe ich nicht gesehen. Wenn wirklich Kinder nicht da sind aus ungewollter Kinderlosigkeit, aus medizinischen Gründen, dann ist die Möglichkeit da, dass die Familie einen Landwirt, der keinen Hof hat, adoptiert. Dann wird er zum Sohn.
저출산 현상도 한동안 이제 독일도 경험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촌 지역에 저출산 그런 문제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부모들이 농업 원래 농업하시는 부모들이 농업하시는 건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딸을 셋을 낳고 자기가 많은 건 아니에요. 농촌에 계신 분들은 보통 셋 이렇게 낳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정말 자기가 어떤 가지고는 싶은데 아이가 없는 이제 그런 농가가 있어요. 그런 농가는 땅이 없는 농업 청년을 양자로 잡아요. 양자로.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농업을 더 승계해주고 하는 방식들도 사용하고 있고. Und er kann dann, in diesem Fall kann der junge Mann oder die junge Frau den Hof, muss ihn nicht kaufen, sondern er bezahlt einmalig einen Betrag und eine Rente für den alten Bauern. 그리고 이제 방법 중에서도 하나가 자 그러면은 양자로 근데 양자는 이제 아니고 나는 이제 가서 일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은 농업 하시는 분이 그분을 그 농장을 맡기고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돈을 정도를 지불을 하고 그분 그 두 분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금을 책임을 지는 거죠. Und die Motivation, warum dieses alte Ehepaar den Hof übergibt, ist, sie wollen, dass ihr Lebenswerk weitergeht, was sie aufgebaut haben. Und darum ist es nie der Fall, dass die Landwirte wollen, dass sie den Hof zum maximalen Geld verkaufen, sondern ihr Lebenswerk soll weitergeführt werden. Und darum ist es kostengünstig. 대다수의 농업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농장을 운영할 수 없을 때에도 항상 바람이 이 농장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를 않고 그래서 방법을 자꾸 찾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네가 얼마를 줄래?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서 양보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대책을 해줍니다. Also und wie mein Kollege, Freund Karl Lieber gesagt hat, die Junglandwirte, die Hofnachfolge ist nicht das große Problem in Deutschland. 그래서 승계자 문제는 독일에서는 거의 없대요. 항상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식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승계를 해주고. Darum würden die meisten Junglandwirte den Hof auch übernehmen oder könnten übernehmen ohne Förderung. Spezielle. 결국은 지원이 없이도 청년 농촌 정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없이도 농장을 운영할 수가 있다. Das Problem Junglandwirt ist ein Problem in Dänemark und in Frankreich. Dänemark und Frankreich. Warum? In Dänemark muss der Sohn, den Hof von seinem Vater abkaufen zu Marktpreisen. Und in Frankreich auch. Das ist 덴마크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후계자가 농장을 인계를 받을 때에 시장 가격으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거기를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Wenn der junge Däne den Hof übernimmt, hat er schon so viele Schulden. 결국은 젊은 청년 농업인인데 농업 시작하면서 이만큼의 빚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Und mit diesem Geld können dann die Eltern auch das Erbe für andere Kinder ausgeben, spenden. Also wenn die andere Kinder haben, die bekommen gleich viel, jeder gleich viel vom Hof, vom Wert. 이거는 뭐 유산의 문제인데 일단은 그 돈을 이제 받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 수에 분배해가지고 유산을 줘야 됩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사회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하여튼 젊은 청년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문제죠. In Deutschland ist die Situation anders. Die Kinder, die den Hof nicht erben, bekommen relativ wenig, verglichen mit dem Marktwert des Hofes. 독일은 좀 상태 같은데, 그러니까는 자식이 많아가지고 농장을 받는 자식이 있고 농업이 싫어가지고 안 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그 안 하는 자식은 유산에 대한 어떤 퍼센트가 굉장히 낮게 받는 거죠. Und es kommt noch eins dazu, es gibt eine Rente für die Bauern, für die Rentnerbauern. Und zwar ist ungefähr 600 € pro Kopf für den Bauer und die Bäuerin. Kommt noch was?
jeder 600 Euro. 자, 그러면 노후 보장이 어떻게 되느냐? 농업인이 그래서 600유로, 남자분 600유로, 그다음에 부인이 600유로, 600유로 정도 받고. Also der Hof ist vielleicht 5 Millionen wert und dann die Geschwister, die den Hof nicht bekommen, bekommen vielleicht 50.000 Euro oder 100.000 Euro. Und der Vater und die Mutter bekommen im Monat 500 Euro, 1000 Euro zusätzlich zu der Rente. 자, 그러면 이제 농업인들이 600유로 못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유산을 해가지고 다른 자식들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뭐 5만 유로 정도 이제 그러한 정도 주고 많은 이제 돈들을 농장에다 놓고 그 다음에 자식이 그러니까 그 농업을 인계하는 자식이 한 달에 500유로, 1000유로 돈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은 600유로 더하기 600유로 1200에 더하기 생활비도 받는 거죠. Darum ist die Hofübernahme für unsere Landwirte in Deutschland, die Jungen, relativ einfach. Außer es gibt riesige Schulden vom Vater.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여기 청년 농업인이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된 것 같고요. 예, 요거 에너지 마지막 에너지 관련돼서. 예. Green Taxonomy. Also ich spreche ungern von grüner Energie, weil die ist weder grün noch gelb noch rosa. Der Begriff grün ist ja eigentlich eher ideologisch und politisch definiert. 자, 우리가 이제 그린 에너지, 녹색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정치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볼 것이냐, 그게 나뉘게 되는 거죠. Also ich spreche lieber von Nachhaltigkeit, weil zum Beispiel den Begriff Grünenergie verwendet man, in Europa gibt es die Diskussion, die Franzosen sagen, Atomkraft ist grün und in Deutschland sagt man, Atomkraft ist nicht grün.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그린이라고 얘기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거 그린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Und Nachhaltigkeit bedeutet, dass ich in ein Energieerzeugungsprojekt langfristig weniger Primärenergie oder weniger primäre Energie reinstecke, wie ich zurückbekomme. Und das geht nur mit nachhaltigen Energieformen wie Photovoltaik, Windkraft oder zum Beispiel Geothermie oder so etwas. Also man steckt zur Produktion des Kraftwerks Energie rein und die produziert die Anlage nach einer bestimmten Zeit wieder zurück. Und das geht nur mit regenerativen Energien.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독일에서는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에너지화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사용하는 거. 요게 원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린이 독일에서는 원자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lso zum Beispiel im Solarbereich braucht ein Solardach oder ein Kraftwerk circa zwischen 1 und 2 Jahre in unseren Breiten, auch in Korea, bis es so viel Energie produziert hat, wie man zur Produktion benötigt hat. Also nach 2 Jahren ist das ganze Projekt schon hochgradig nachhaltig. In Afrika ist es 1 Jahr und bei der Windkraft sind es zwischen 5 und 7 Monate. Ja, Monate.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많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태양열 독일 환경에서는 2년이면 빠지죠. 2년이면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빠지죠. 풍력기는 5개월에서 빠지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 에너지가 되는 거죠. Allein schon aus dieser Definition kann Atomkraft nicht nachhaltig sein. Und man kann, wenn dann, nur noch entscheiden bei den fossilen Energien, wo die Atomkraft auch dazu gehört, welche die wenigsten Umweltschäden produziert. 화석 에너지의 원자력 그 에너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래서 화석 에너지는 소비되고
근데 원자력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린은 아니다 하는 이제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한없이 예. 토론해도 원자력은 그린 에너지에 포함 안 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그걸 정치적인 측면에서 포함한다.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도상현 진주 텃밭 협동조합에서 질문을 한 도상현 선생님께서 질문했는데 이것은 아마 그 첫 번째 우리 요세프 히머 예. 선생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일 EU에서는 농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민 스스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리더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리더 LEDI 그게 뭐냐면 약자인데 독일 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촌 발전을 위한 행동연대. 아마 우리 김정섭 박사가 옛날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리더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지역을 지키는 결사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제를 의논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결국은 참여농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들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소비자의 기능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농민과 농업을 돕는 지역인 결세체 방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궁금하고 이런 리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거고요. 또 이런 지역 결사체 방식으로서 리더 프로그램 외에 지금 공동농업정책 캡 2023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리더 프로그램 외에도 결사체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좀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할까요? 네, 지금요. So, die Frage an dich. Es gab auch ein Leader-Programm oder es gibt Leader-Programm. Das gilt noch? Ja. Okay, gut. In Korea, die brauchen auch natürlich nachzumachen Leader-Programm. Und Frage ist, es gibt jetzt ein neues Gesetz oder neue Regelung von EU. Gibt es also noch andere Formen, also ähnlich wie Leader-Programm? Kannst du also kurz nochmal? Also die Frage ist, ob es ein neues Leader-Programm gibt, ist mir nicht bekannt. Nein, ich denke, das läuft weiter. Es ist Teil der zweiten Säule, aber was natürlich jetzt ein neuer Aspekt ist, durch die Covid-Krise und das Homeoffice hat der ländliche Raum eine ganz andere Bedeutung bekommen. Okay. Denn die Leute merken jetzt, ich muss ja nicht in einer großen Stadt arbeiten. Okay. Ich brauche die Infrastruktur, ich brauche Coworking Spaces und dann kann ich auch in der ländlichen Natur leben. Aber diese Infrastruktur, die muss man jetzt aufbauen. Das ist ganz neu und dazu ist auch LEADER da, weil ich habe schon gesagt, dieses Programm ist sehr, sehr vielseitig. Da gibt es keine exakten Begrenzungen, sondern was kann den ländlichen Raum stärken? Das ist die Frage. Und da denke ich, dass wir jetzt wieder an einem Punkt sind, wo dieses Programm eine neue Bedeutung hat. Ja. Aber ein neues Programm, ein ganz neues Konzept ist mir nicht der Fall. 자, 리더 프로그램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EU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리더 프로그램이 지금 다른 유형으로 가고 있는 폼이 뭐냐 그러면은 홈 오피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도시에 나가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나가는 환경으로 홈 오피스를 해서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리더 프로그램들이 다른 유형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 지금 지금 길에 있는 중이죠. 오케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박사님께 질문인데 전부 다 정책적인 내용입니다. 이종수 동고농락 협동조합에서 이종수 선생님 왜 계십니까? 아, 여기 앞에 계시네요.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위치는 딱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만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국민이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식 전환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여쭤보시죠. 예. Das ist die Frage jetzt wegen Reaktion, wie die jetzt Gesellschaft, also deutsche Gesellschaft an Landwirt reagieren. Ja, ob die jetzt positiv denken oder ob die jetzt nachteilig denken. Und uns ist es auch natürlich ein Problem, also solche Unterstützung haben wir noch nicht. Ja, wir haben also immer negative Reaktionen. Und wie wollen wir das jetzt in Korea durchführen? Das ist, okay, ich passe jetzt auf. Das ist so, man muss differenzieren. Es gibt die veröffentlichte Meinung, die Meinung in den Medien, die gespeist wird von vielen Verbänden, von vielen NGOs. Und da ist die Meinung zur Landwirtschaft katastrophal negativ. Ich höre nicht, wenn du das Okay. dann höre ich. Also in den veröffentlichten Meinungen, in der Presse, in den Medien, ist die öffentliche Meinung, die produzieren eine schlechte Meinung. 오케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는 아닌데요.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가장 접근할 쉬운 메디아 같은 경우 약간 부정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오케이. Also ich habe mal es ist eine Koalition von Tierschützern, Naturschützern, Rechtsradikalen, Kirchen, einzelne Kirchen sind dabei, auch als alternativer Bauernverband gibt es und ich habe mal eine Recherche gemacht, wie viele nationale Vereine im Bereich Tierschutz das es gibt. Ich bin auf 23 gekommen, aber es waren bestimmt nicht alle. Also ist ein ganz massiver Druck da, auch aus den Medien und der wird gespeist von diesen NGOs.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이제 어떤 이제 그 단체들 놓고 보면은 그 단체들이 이제 그 동물 보호 아니면 이제 환경 단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농협에 그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거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메디아라든가 방송체에서 보면은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Und man muss natürlich auch sagen, wir haben 250.000 Bauernbetriebe und dann gibt es ganz wenige, die haben ein Problem mit den Tieren, behandeln die schlecht. Wir haben zurzeit einen Prozess im Allgäu, einer von über Tausenden und das ist voll in den Medien, so frei. 알고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는 그 소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할 때 1,000마리 정도가 있는 비중에 한 소에 농업 하시는 분이 약간 이제 조금 어떤 동물 복지를 벗어나 가지고 했대요. 그 다음 날 이제 신문에 나온 거는 이렇게 크게.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비약해 가지고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Okay. Also ist vor allem der Bereich der Tierproduktion ist stark an Kritik. Es gibt zum Beispiel eine Gruppe, das sind die Antispezietisten, die sagen, jedes Tier hat die gleichen Rechte wie ein Mensch. 심지어는 어떤 단체 조금은 이제 극적으로 가는 그런 단체에서는 사람의 권리나 짐승의 권리나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Okay. Aber das ist eine kleine Gruppe, aber dann kommt die Diskussion über den Fleischkonsum generell, nämlich der Zusammenhang zwischen Fleischkonsum und Klima. Okay. Und zum Beispiel in der Stadt Freiburg, die wird regiert von der Grünen Partei, dort gibt es im Kindergarten der Schule nur noch vegetarische Kost, kein Fleisch. Seit dieser Woche.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그 여기저기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많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 녹색당 있잖아요, 독일에 그린. 녹색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지역 같은 데에 유치원을 가보면은 유치원 어린애들한테 고기를 주면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야채를 주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오케이. Oder ganz verkürzt die Argumentationskette ist, wir importieren Soja aus Südamerika, füttern Tiere,
zerstören das Klima und dort in Südamerika zerstört man den Regenwald. Sehr verkürzt ist diese Diskussion. 이상한 변론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콩을 수입을 하잖아요. 콩. 그러면 이제 콩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동물을 먹입니다. 그러면 동물을 먹이고 그러면 그 동물에서 나오는 몰래 해가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런 하여튼 이러한 이론을 통해 가지고 메디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도 많이 있고요. 오케이. Aber noch ein Satz dazu. Die breite Masse der Bevölkerung, ich denke diese 80, wir haben ungefähr 5-6% Vegetarier, 10 vielleicht. Aber die 90%, die leben so wie bisher. 뭐 우리가 전체 국민을 놓고 봐야죠. 한 5%, 6%가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고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축사는 필요한 거고 농업도 필요한 거죠. 오케이. 아마 이종수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은 그래도 독일은 농업 농촌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인식이 높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직불제라든지 농업에 대한 지원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농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나 그런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나요? 또 이를테면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이 이를테면 그거는 조금 그 다른 자료로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자료 드린 거 있죠. 예전에. 예. 그래서 일반 전체 이거는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 보면은 70%가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호적인데 우리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많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물어볼 때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도 이게 성경일 교수님 이게 저기 독일에 대해서 하는 질문인 거죠? 굉장히 좀 핫한 질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것도 동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 농해소득에 대해서 농민은 농업소득으로부터 50% 이상을 소득을 얻어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지요. 그러니까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을 통한 소득이 한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도 이게 유효한지 우리나라는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한번 물어봐 주시고 또 하나는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서 불법으로 3번 하면 삼진 아웃이 적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봐 주시죠. Ja, das ist eine Betrugsfälle und der Landwirt, der jetzt mehr Förderung bekommen möchte, der macht irgendwas falsch. Ja. Und wenn man das versucht, 3-mal erwischt und geht nicht mehr. Hat er das gehört? Also solche Fälle gab es schon in Deutschland. Die andere Frage ist, die Landwirte, die jetzt jährlich so viel verdienen, Umsatz machen, davon muss der selber 50%, mehr als 50% verdienen. Ansonsten bekommt er harte Probleme. So ist das nicht, ne? Okay. Gut. Die erste Frage nach Subventionsbetrug. Betrugssubvention kommt fast nicht vor. Nicht? Nein. Warum? Wir haben eine sehr enge, strikte Kontrolle. Okay. Unser Ministerium hat eine eigene unabhängige Abteilung, die unabhängig, die ist völlig selbstständig und die kontrolliert okay. die Betriebe. 사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그러면 왜 없느냐? 공무원들이 가서 이제 컨트롤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가서 보는 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거의 없다. 성 교수님 사기하는 사례는 없다 그럽니다. Die ist so strikt, wenn Sie zum Beispiel, Sie bekommen ja eine Flächenprämie, gell? Und wenn Sie da jetzt ein Gebäude drauf machen, was weiß ich, 200 Quadratmeter, und Sie melden das nicht, bekommen Sie eine Sanktion. Ja.
Ganzes oder? Ja, die ganze wird dann gekürzt um 2, 3, 4, 5%. 어, Die ganze Förderung.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뭐 상당히 강하게 저걸 하는데 일단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로 저걸 했는데 그 집을 줬다. 예. 근데 이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지원책이 없어지는 거죠. Und sie kommen in die Risikogruppe, das heißt, das nächstes Jahr kommt wieder eine Kontrolle. 네, 그렇게 전과가 있으면은 계속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컨트롤. 말씀하신 건 여러 가지 보조금 탈라면 네. 예, 아까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도 준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지켜야 할 예, 사항들. 예. 그런 걸 위반했을 때 3번, 3진을 위반하면 그냥 쫓아나서 자금 못 하게거나 이렇게 페널티 주는 게 있는데 예. 거의 그런 사례가 없다는 그런 거죠. 사례가 없다니. 아.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럼 Und 너 was noch kommt, unser Ministerium wird ja von der EU kontrolliert. Also ich habe es erlebt, zu mir ins Büro kamen 2 Menschen aus Brüssel, Okay. ein Schotte und eine Frau aus Ungarn. Und die Frau aus Ungarn konnte Deutsch. Leider.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은 이분들은 이제 가서 컨트롤하잖아요. 예. 공무원이시지만 모니터링,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컨트롤하는 EU에서 또 나온대요. 아. 예, 그래서 자기도 몇 번 경험했는데 사무실에 갔더니 2명이 와서 뭘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는 헝가리에서 왔고, 헝가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인데 헝가리에서 온 사람이 독일어를 잘하더래요. 그 양반이 계속 따져가지고 농가를 방문하는 거예요. EU에서 또. 예, 그냥 저기 예정 없이. 아, 오케이. Das 알겠습니다. ist sehr, sehr strikt. 아까 굉장히 강화됩니다. 아까 농업소득 그 관련돼서 농업소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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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die Einnahme von mehr als 50%. Also die Förderung, diese Flächenprämien, die sind unabhängig vom Gewinn des Betriebes. Sie erhöhen den Gewinn und der Betrieb muss unter Umständen mehr Steuern bezahlen, weil er mehr Gewinn macht. Aber es wird nicht gefragt, wie viel er bekommt. Es ist eine Diskussion, Entschuldigung, ich muss wieder bei dir schauen. Zum Beispiel die Queen in England hat großen Grund und dann die bekommt auch die Prämien. Und dann fragt man sich, braucht die Queen Gelder? Aber gibt keine Mindesteinkommen oder Einkommensgrenze. Gibt es 예, nicht. 그래서 소득 50% 요것도 독일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아.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소득이 뭐 얼마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지원 받는 거고. 예, 그래서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Und wenn Sie, darf ich noch ergänzen, wenn Sie zum Beispiel die großen Betriebe im Osten sehen, Im Osten bei uns, die haben 2000 Hektar, mal 200 Euro, plus mal so, sind es 4 Millionen. Obendrauf, on the top. Okay, Steuern, Einkommensteuer, aber sonst nichts.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은 동독 지역은 한 2,000 뭐 헥타 정도. 예, 그래서 곱하기 200씩을 받게 되면은 400만을 받는 거죠. 400만. 근데 그 사람이 뭐 수입이 뭐 얼마 된다고 안 해 그냥 주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됐고요. 그 다음에는 김영규, 충남 홍성군 친환경농업협회에서 김영규 대표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아마 이재식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량 및 환경 위기에 부응해서 EU에서는 공동농업정책 및 공동농업정책 캡은 농업 및 농촌 환경 보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서 한국의 농발 계획은 강조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 정부가 직불금 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새로운 농발 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요. 그 두 가지 간단히 답을 해주시죠. 네. 농촌 환경 보존하는 프로그램들이 농발 계획에는 이웃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발 계획의 최근의 그 여건을 감안해서 식량 주권, 그다음에 농업의 신성장 산업화,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농가 경영 안정, 그다음에 국민이 이제 안심하고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그다음에 농촌 정책 이렇게 한 5가지 주제로 주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이제 환경 친화적인 농축산업을 전환한다는 프로그램이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불금도 저희가 이제 5조 원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기본 직불금과 선택 직불금인데 선택 직불금의
그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부분이 이제 전략 작물 직불제를 확대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식량 안보 강화 측면에서 겨울철에 이제 밀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쌀 대신 이제 가루쌀을 재배해서 밀을 대체하는 그런 작물들을 재배했을 때 전략 작물을 일정 정도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산에 좀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직불제와 농촌 경관 직불제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농촌 환경 보존과 관련된 그 직불제가 되겠고요. 또 탄소 중립 직불제하고 또 기타 동물 복지 관련한 직불제도 신설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직불제는 개별 농가 단위가 아니라 좀 마을과 같은 이제 지구 단위로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고 거기에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직불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점차 늘려가는 것을 직불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식 과장님께서 우리 김영규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줬고요. 지금부터 이제 플로아입니다. 플로아에서 오늘 뭐 토론과 관련돼서 발표자도 있으시고 또 정책을 담당하시거나 또 에너지의 우리 최고 전문가인 이준 박사님도 계시고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연구하는 김정섭 박사님도 있고 또 김경수 현장에서 또 이렇게 농촌 쪽에 컨설팅도 해주시고 또 담당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귀중한 자리에 우리 GSNJ의 이정환 이사장님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같은 거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다 그러고요. 혹시 플로어에 좀 여기 질문 갖다 주실래요? 마이크를 좀 예. 우리 김영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농장을 한 10년째 하면서 최근에 이제 농업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 오늘 지정을 해주시죠. 답을 네, 먼저. 네, 지정을 해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에너지 자립 부분에서 네, 토마스 분과 그다음에 이유진 그 부소장님에게 두 개 같은 질문인데 두 입장을 듣고 싶어서 네. 에너지 자립이라는 부분에 마을에 농촌 마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주민 참여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게 뭔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현묵 교사님 선생님께 좀 질문이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독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도 지금 고등학생 농업 마이스터고 고등학생이 저희 농장에 실습을 오거든요. 3학년 2학기부터 이제 오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3학년 1학기 때부터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변화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역을 먼저 해주시고 네. 나머지 한국 분들은 아주 그대로 답을 해주시면 될 Es 것 geht 같습니다. jetzt Wilfried hier. Bürgerinitiative ist sehr wichtig. Da fängt es an meistens. Und was kommt noch ein? Also was kommt nächste dann? Also wenn man das Bürgerinitiative jetzt alles gesammelt hat, man muss auch natürlich noch einen Schritt nach oben gehen. Und was braucht man dann? Eine Firma gründen? Ach so. Also im Allgemeinen ist es so, dass man zuerst die Firma gründen muss Ja. und dann das Projekt so weit vorentwickeln, dass man dann das Bürgerkapital auch wirklich einsammeln kann. Okay. Weil sonst ist ja das Problem, dass sie eventuell längere Zeit brauchen und damit keine Erträge nicht haben. Und das wollen natürlich die Leute, die da Geld hergeben, nicht gerne. 에너지 작은 마을이라든가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물론 이제 주민의 동의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기 이전에 벌써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어떠한 쪽으로 갈 것이냐, 뭐를 원자재로 쓸 것이냐 이러한 것들. 결국은 전문가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주민들의 어떤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오케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이유진 박사님. 네, 일단 우리 지역에서 에너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을 가진 주민이 있다면은
그 지역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고, 예를 들면 좀 산간 지역이다 이러면은 풍력도 가능한데 각각의 에너지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분이 많은 지역이면 바이오가스를 할 수 있고, 또 이 나무가 많다 그러면 바이오매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자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직접 쓸 건지 아니면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독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도 파악이 되고 우리의 에너지 니즈도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이걸 하려면은 어떤 설비가 필요한지, 그 설비가 우리 마을에 적합한지, 그 설비를 들이려면은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도를 그려가는 과정, 그런데 또 각각의 에너지원을 선택을 했을 때 장단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가스는 열도 생산하고 전기도 만들 수 있긴 한데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받아야 돼 라든지, 이거 전기 만들고 나면 액비를 뿌릴 농경지가 또 확보가 돼야지 경제성이 나와 라든지, 그래서 앞단위부터 끝까지를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려면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개입을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묵 선생님. 네. 네, 질문 잘 들었고요. 농업 마이스터고 학생이 지금 현장 실습을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요거를 좀 당길 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 실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통 산업체 현장 실습은 3학년 수업에서 3분의 2 정도 경과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가능하게끔 보통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융통성이 학교장 재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좀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좀 당길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과거에 이제 공고 같은 경우에는 2일 체제라고 해서 아예 3학년 1년을 현장 실습으로 운영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너무나 근로자로 이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 현장 실습 기간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시대에 맞게 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영수 대표님 됐나요? 우리 강영수 대표님은 제가 수년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대구의 강남이죠. 수성구에서 희망토라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 제가 농촌경제연구원 원장할 때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민과 지금은 현재는 이제 마이스터 이런 것도 교육도 하시는구만요. 현장에서 굉장히 와닿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 플로우에서 아이고 원해덕, 대표님,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포천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인데요. 가족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뭐 요세프 히머 선생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가족농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부모의 자식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는데 독일에도 가족농이 당연히 있을 건데 제가 그게 조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 게 워낙 농지가 넓으니까요. 그걸 가족만으로 꾸려나갈 수 있나, 어쨌든 있다면 얼마나 되겠는가, 뭐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인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워낙 농지가 넓으니까 한 2명 정도, 두어 명 정도의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가족농으로 보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 말이 맞는가 하나 하고,
그런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누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희모 박사님이겠죠. 뭐. 희모 박사가 예. 예. So, die Frage ist Familienbetrieb, Landwirtschaft, ja, also Familienbetrieb. Ja, genau. Meistens, ja. Und man muss auch natürlich die Familie gründen, der jetzt landwirtschaftliche Ausbildung gemacht hat. Und wie viele Prozent sind also Familienbetrieb? Das ist meistens, sagst du. Ne? Also es kommt darauf an, im Osten ist es nicht so. Ja, Im aber Westen schon, im Westen schon. Traditionell. Genau. 95%. Und was ist denn eigentlich die Definitive also von Familienbetrieb? Wenn Arbeiter jetzt in die Familie kommt und arbeitet, ist nicht mehr Familienbetrieb. Ne? Okay, das ist teilweise doch, ist schon. Ist schon, ja. Also Angestellte, ja. Also ich habe zum Beispiel einen Freund von mir, hat 200 Kühe und der Vater arbeitet, der Sohn, die Frau von ihm und er hat 2 Teilzeitarbeitskräfte, die ihm helfen und das ist aber immer noch ein Familienbetrieb. Unter familiärer Führung und da ist eben Kapital und Arbeit, überwiegend Arbeit gehört zusammen. Das sind aber nicht optimal, sondern das ist also ein Teil von dieser Landwirte. Ja. Ist also nicht viel. Die sind, in der Regel ist es so, fast alle Betriebe, bei uns Familienbetriebe, das ist praktisch sind der Betriebsleiter mit seiner Frau und die Eltern, weil die wohnen auf dem Hof, separat, eigene Wohnung, eigenes Haus, aber wohnen auf dem Hof und das Schicksal des alten Bauern ist es, zu arbeiten, bis er stirbt. 오케이. 자, 가정농, 가정농 저기 하면은 독일 인간은 구동독하고 소독하고 구소독하고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긴 기업형이고요. 여긴 가정농인데. 근데 가정농이 거의 다 농가들이 가정농으로 하고 있는데 형태를 보면은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아들, 부인, 그 다음에 자식 하나까지 한 5명 정도가 가정농으로 운영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가 요 2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농장에서 같이 있으면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1, 2명 정도의 외지 타지에서 일꾼이 옵니다. 그것도 가정농으로 친대. 그것도. 근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얘기하시는 거는 몇 퍼센트는 좀 그렇고 거의 그렇대요. 가정농이. Vielleicht noch ergänzend entscheidend ist, dass die ganzen Entscheidungen von der Betriebe von der Familie geführt. 그러니까 Und ob da jetzt mehr Arbeiter 핵심이 sind oder weniger. 가족농으로 가느냐 그런 가정농. Okay. Also wenn Sie zum Beispiel einen Obstbetrieb haben, der hat zur Saisonernte 20, 30 Helfer, aber die sind Familienbetrieb. Das ist auch Familienbetrieb. 하여튼, 원혜덕 대표님 되셨나요? 답변이 괜찮아요? 우리 원혜덕 대표님은 그 2019년에 대산농촌 대상 상도 받으셨고 지금 경기도 포천에서 평화나무 농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2000년 코로나 막 됐을 때 외국 분들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안내도 잘 해주시고 지금 독일에서 대표되는 생명 역동 농법이라고 있거든요. 화학비료 전혀 쓰지 않고 농약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순환 농업에 의해서 농산물 생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지금 아마 10몇 년째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기농업 실천 농가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하겠는데요. 지금 독일의 경우에 지금 아까 farm to plan 그러니까 farm to fork 그러니까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그 계획에서 유기농업을 30%까지 2030년까지 굉장히 야심적인 목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5%고 독일은 아까 13%라고 했는데 유기농업을 그렇게 이렇게 실천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뭐 다양한 농법도 있을 테고 현장에서 또 유기농업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수익도 뒷받침돼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한 20년 거의 동안 유기농업 한다고 말로는 많이 떠들었는데 1%, 2%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독일은 어떻게 그렇게 혁신적으로 유기농업을 할 수 있었는지 혹시 그에 대한 정보나 제가 볼 때는 많은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희모 박사님한테.
geht über jetzt eine ökologische Landschaft, die jetzt Landwirtschaft und die jetzt bis 30% erreichen möchten. Ja, genau, ja. Und das ist also relativ schnell. Wachstum ist das, ne? Moment, warte mal. 7 Jahre. Ja. Und in Korea haben wir Problem. Wir haben also seit schon 20 Jahren darüber geredet, ist es nur 1%. Okay, ja. Wie habt ihr also Deutschland so schnell geschafft? Wir haben es geschafft durch eine massive Förderung. zusätzliche Prämien. während der Umstellungsphase 지원책이 und auch 많았고요. danach noch mehr Prämien. 지원책이 있고 또 위에 또 프리미엄이 또 붙고. Und wir haben jetzt 10% ungefähr. In der aktuellen Situation geht die Nachfrage nach Bioprodukten zurück, weil sie zu teuer sind. Okay. Und wie wir es schaffen wollen, wie es bis 2030, also in 7 Jahren, 20 Prozentpunkte zuzulegen, ist für mich unvorstellbar. 오케이. 근데 유기농이 지금 급작스럽게 이제 성장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계가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유기농이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7년 안에 그만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플로어에서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의 장슬기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요. 요세프 히머님과 칼 립 회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지금 청년 관련해 가지고의 내용은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지금 농업 직업 학교에서도 지금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농업인들이 더 잘할 수 있고 특수화로 훨씬 뭔가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더 체계적으로 더 이제는 뭔가 여성 농업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 쪽을 뭔가 해보겠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독일에서는 지금 여성 농업인들과 관련해서 뭔가 그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승계농과 창업농이라는 부분이 저희한테 이제 승계농, 창업농 그리고 후계농이라는 그런 단계적인 지원 체계가 있는데 혹시 독일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뭐 3년, 7년, 뭐 10년 이런 주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체계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계속 지원이 이렇게 가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엔에서 여성 농업인의 날이라고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올해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그 행사 부분에 있어서 독일에서도 혹시 여성 농업인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Geht jetzt ihr beide? Ja. Geht die jetzt Landwirte, ich meine also junge Landwirte. Davon sind jetzt Berufsschule 25% weibliche Anteil, Frauenanteil. Ne? Und man muss auch natürlich erwarten, um mehr Frauen zur Landwirte auszubilden, braucht man auch natürlich politischer Hintergrund, mehr Subvention, also für die Frauen, denken die Koreaner immer. Ja? Aber es gibt also keine separate Unterstützung oder Förderung, ne? Für die Frauen. Das gilt nur also egal, also Männer und Frauen. Ja? Gut. Und die Frage ist, es gibt auch natürlich internationale Frauenaktivität wegen dieser, also wegen Frauenlandwirtschaftliche, ja genau. Ist also in Deutschland nicht. Oder das wird das Gleiche behandelt, Männer und Frauen. Nee. Da kannst du einfach sagen, wenn nichts anderes. Da oben. Okay, also die 25%, die resultiert daraus, dass sich das traditionelle Vererben von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n generell geändert hat. Früher war es so, ein Betrieb wurde
dem erstgeborenen Sohn übergeben. In der Zwischenzeit ist die ganze Geschichte wesentlich liberaler. Okay. Das heißt, wenn der Erstgeborene den Hof nicht will, dann ist es kein Problem, wenn ein Mädchen dann in diese Bresche springt und den Hof übernimmt. Es ist in der Zwischenzeit leicht möglich, dass auch eine Frau einen Betrieb führt, weil wir einen großen Technikeinsatz haben in der Landwirtschaft. Das bedeutet, dass auch Frauen eine Betriebsleitung machen können, ohne sich körperlich zu überanstrengen. Gut. Und ich gehe jetzt einmal davon aus, dass es Betriebe sind, wo Frauen einsteigen, die eine gewisse Größe haben, die zum Haupterwerb neigen. Das heißt also, da ist dann auch die entsprechende Technik da. Okay. Und ja. Ja. Und die nächste Frage, also es gibt also keine Unterschiede also mit den Frauen und den Männern, ne? Das sind also gleich. Es gibt keine Unterschiede. Ja. Aus der schulischen Sicht gibt es einen Unterschied. Frauen sind leistungsstärker und haben die besseren Ergebnisse. Alles klar. 자, 여성 농업인 25% 학교 중에 25%가 오잖아요. 여성 그 25%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뭐 아들이 싫다 그런다. 아들이 있는데 나 농업 안 해. 근데 딸만 있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하는 데에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같은 테크닉에서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상관이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능해지고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분 없이 똑같아요. 그런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여성들의 행사 뭐 이제 말씀하신 거 그거는 내가 듣기에는 없는데 같이 해야지. 이제 그거는 이제 없다고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오버됐고 또 오버됐어요? 예, 제가 시간 매니저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7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혹시 오늘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분 중에 좀 강조해서 한두 마디 우리 임경수 소장님 없으시고 우리 이유진 박사님, 우리 요감 선생님, 대표님 이제 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저 이사장님 뭐 마무리 고마트 혹시 한두 가지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그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끝까지 남아있는 카메라분 빼놓고 31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세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이제 12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 거의 반을 오늘 심포지움의 행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산농촌재단이 굉장히 야심적이고 특히 오늘 김기영 이사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아마 하는 심포지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산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92년부터 시작을 해서 75회 이제 했는데 그동안 이런 심포지움과 연결되지 않고 농촌 가서 교류하고 또 방문하고 하는 것들로 끝났었는데 오늘 현장에 그런 생생한 것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공유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우리 김경 이사장님 그리고 대산농촌재단 측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연구기관에 있었고 굉장히 많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관심도가 높고 또 오늘 질문해 주신 하나하나도 우리가 농정을 담는데 특히 오늘 이재식 과장님 지금 농관리책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담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이 됐지만 저는 몇 가지 담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발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새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돼서 지금 뭐 활기찬 농촌, 튼튼한 농업, 잘 사는 농민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농업, 농촌, 농민의 세 축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소비자를 좀 많이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독일에서 강조했던 많은 것들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식품 안전이라든지 그런 쪽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네 번째 축으로서 소비자를 강조하는 쪽에 여러 가지가 좀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와 농민 장벽과 관련돼서도 우리는 아직 조금 요원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독일과 같은 체제로 머지않아 가지 않겠느냐. 지금 구조적으로 농업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농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지만 위축되는 중에 저는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농업 분야에 오히려 기회가 되고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아까 귀촌이 47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농촌에서 앞으로 어떻게 깔아줄 수 있느냐. 아까 말한다면 제도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것들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계획 속에 잘 담아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인데 그동안 농업 농촌은 어떻게 보면 식량을 생산하는 쪽만 관심을 가졌지 에너지 쪽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최근에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농업 분야도 이제는 에너지를 어떻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 소스로 에너지를 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임경수 우리 센터장님께서 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농업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코멘트하면서 말씀해 주셨고 그걸 되기 위해서는 뭐 중간 조직이라든지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하루 종일 참여해 주신 내용들이 또 우리 농업 정책에 잘 담아지고 또 오늘 김선아 국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언론에서도 좀 잘 다뤄주셔서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쪽에서 이렇게 홍보도 되고 또 담아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또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독일에서 아까 보면 10,000km 굉장히 먼 길 이렇게 와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 농업 오늘 또 대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는 걸 나중에 통역으로 해서 좀 꼭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박동수 독일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이제 대산농촌재단에서 연수를 가게 될 때마다 현지에서 통역도 해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심포지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순차 통역이 굉장히 또 어려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하시는 분보다 더 쉽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통역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시간은 좀 오버됐습니다만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30분들의 귀중한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데 큰 박수로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